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대박님들에게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서두에 여러가지 말할 거 없이 바로 우리나라 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이 최고점을 뚫고 지금 이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고점이 무너져 가지고 5일선이 쭉 무너져 버리는 날에는 조정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은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일선이 깨지면 조정이 길어진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상으로 5일선이 깨지면 상당히 조정이 길어진다.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버텨주다가 위로 솟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매매를 함에 있어서 차트를 놓고 계속해서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아주 좋은데요. 종가만 확인하면은 까딱 잘못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그걸 항상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5일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갔다가 매도를 하면서 5일선을 무너뜨려 버리면 조금 조정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아시고 대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아침부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포철, 한전, 포스코, SK텔레콤 등등 막 갖다 사거리 팔아버리면 지수가 무너져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종목들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점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겠다. 그러고 이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지금 요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추세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추세를 뚫지를 못하는데 거래소가 만일에 5일선이 무너지면 이 코스닥은 많이 무너집니다. 코스닥은 많이 무너져요. 이 코스닥 자체에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먼저 코스닥이 가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못하면 코스닥은 절대 상승을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고점을 보시고 종합주가지수가 5일을 깨면은 5일 이평선을 깨면은 코스닥을 얼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소의 그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마냥 갈 것 같지만은 거래소 차트가 만약에 5일선이 무너진다면 코스닥은 21선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위태합니다.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점을 꼭 머리다 놓고 매매를 해주라. 그러면 거래소에서 21선을 아니 5일선을 타치도 안 하고 계속해서 양봉 뚫고 올라가면은 놓아두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이 사든 말든 기관이 사든 말든 어느 주체가 하나 사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차하게 여러분들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떻다 이런 거 방송 무슨 유튜브에서 자꾸 떠드는 소리 듣지 마시고 아주 간략하게 거래소에서 5일선이 무너지면은 대처를 빨리 해라. 5일선이 무너지지 않고 양봉으로 계속 하면은 홀딩해서 보유하고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십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높이 해서 이 거래량도 터지고 이 거래량 두 마리가 딱 두 번 터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 이 5일선이 전혀 안 깨지고 마냥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음날 어떻습니까? 딱 5일선이 안 깨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양봉으로 윗꼬리도 달리는데 윗꼬리가 너무나 길게 달리고 이게 굉장히 모양은 안 좋아요. 그러나 5일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볼 때는 녹십자가 주도를 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50만원도 간다, 80만원도 간다, 70만원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물론 귀담아 듣고 이 녹십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어떻게 되냐, 이 녹십자라는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쭉하니 매매하는 그 20분마다 매매하는 게 떠요. 이 HTS 상에서 뜨잖아요. 이 뜰 때 보면은 저는 항상 그러는데 이런 것을 매매할 때는 첫째 외국인들이 사는가 파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20분마다 40분마다 이런 걸. 그냥 외국인들이 사야 이 주가가 움직거려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십자라고 하는 그 종목을 볼 때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잘 샀어요. 이 많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샀는데 이 녹십자라고 하는 종목을 볼 때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났죠. 다음날 이 시초가가 위에서 시작되면서 양봉으로 쐈어요. 이때 말하자면 많이 샀는데 후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이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가가 가려면 여기서 양봉으로 이만하게 솟고 이 봉이 더 길어야 됩니다. 이 꼬리가 윗꼬리가 짧고 이래서 딱 굳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 모르게 지금 이상한 형태가 나와버렸어요. 이 녹십자 차트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녹십자가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기루 같은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모양새가 좋고 뭐 70만원도 간다 80만원도 간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날 상황을 보면은 시주가가 높게 떠져서 나와가지고 양봉으로 쭉 갈 때 사실은 이 양봉을 만들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요 정도로 요렇게 윗꼬리가 이 몸통보다 짧은 이런 양봉의 형태가 하나 나왔다면 굉장히 녹십자를 계속 홀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음날 주가가 이날 툭 떨어져서 나오면서 악재가 하나 푹 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물량을 줄이던가 이때는 물을 이제 말하자면 이 대비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돌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 녹십자가. 말하자면. 이날 양봉을 서서 갈 자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근데 5일선 밑으로 푹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아마 대응을 했던 분들은 여기 5일선에서 많이 어느 정도 손절매 내지는 이런 걸 했을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호가창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주식을 팔아먹고 있더라고. 호가창에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모조리 다 팔았어요. 이날. 외국인들도 아침에 조금 사다가 나중에
밑에서 좀 샀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라 이거요. 그러다 오늘 지금 이렇게 십자가 양봉이 났는데 아직까지 못 믿어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56,000주를 사고 모든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관망입니다. 관망. 이 녹십자라는 종목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을 못 가져요. 여기서 상방향으로 틀을지 하방향으로 꺾을지. 그러면 관망을 하는 겁니다. 내일 만일에 매수를 할 분들은 오전장까지 일단 관망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막 양봉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오전장까지. 그럼 오전장까지 시초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러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뭐 많이 사러 들어온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그때는. 그러나 그 시장 상황 대처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는 분명 이날 사고가 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대주주가 싹 많이 팔아먹었다고 하는 뉴스가 다음날 터졌죠. 그래서 SK 케미칼하고 이 지금 뭡니까 이 녹십자하고 둘이 지금 다 팔아줘졌다 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이 투자가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녹십자도 그 일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대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LG화학을 한번 볼까요? LG화학도 이게 이제 이런 그 LG화학 같은 것은 코스피에서 아주 중요한 그 종목입니다. 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의를 어디다가 그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장의 흐름을 일단 초점을 맞추고 나는 이 LG화학을 여기서 매수해놨다. 그러면 만일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잘 됐죠. 이 말하자면 아주 쓰리봉으로 해가지고 바닥 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도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차들이 판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이날 11월 10일입니다. 10일. 이날 꼭지점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주구장창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LG화학을 많이 추천도 하고 뭐 100만원 간다, 70만원 간다, 80만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돼. 대처. 여기서 LG화학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이 정도에서 내비두는 거예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LG화학 같이 말하자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거래소에서 이런 종목은 이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의 그 어떤 그 매수매도 창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날 하루 매수매도 하려면. 이거 안 보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요? 지금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대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방송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이것은 그냥 바닥이 크니 하고 그냥 사놓고 아예 텔레비도 보지 마요. 유튜브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좀 틀리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이 LG화학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하자면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다가 이렇게 쭈렁쭈렁 하잖아요. LG화학이. 이런 데 오면은 매수를 해놓고 이런 데에서 음봉 많이 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카카오는 솔직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하는 그런 그 구간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카카오를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딱 놓고 봐서 이 지금 카카오를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나 저항 상황을 볼 때? 이 카카오를 지금 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게 요따 같이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전체적인 지수가 꼭대기인데 이게 카카오를 매수를 지금 해야 되겠냐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관망입니다. 관망. 예. 종목이 뭐 2천 종목이 넘는데 왜 카카오를 지금 매수를 합니까? 자, 네이버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차들이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건 매수한 타이밍이 아니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동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의 사이클을 좀 보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 네이버가. 아무리 떨어져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은 차트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는 지금 여기서 계속 쥐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오늘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들이 여기다 대고 엄청나게 갖다 팔았어요. 이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때다 하고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제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한번 몰빵해서 다 샀는데 외국인이 거기다 대고 40만 주 넘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현대차를 모조리 다 우리 기관들이 엄청 팔아버렸어요. 또 이 외국인이 사러 들어오니까 그 틈을 타서. 그러면 이 현대차를 매매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종합지수상에서 흐름으로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매수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의 그 어떤 그 매수매도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완벽하게 매수할 때 매수를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다음 날도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 저점에서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놓고 그런 스타일로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만도를 한번 볼까요? 만도는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했죠. 근데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의 매수 매도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말고 이 종합주가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이 만도 같은 경우를 매매할 때는 여기서 오늘 분명히 따라 붙어야 돼요.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 이 고점을 뚫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기 때문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 찬스가 아닙니다. 이건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또 오늘 다 매도를 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때 그럼 매도를 하면 되느냐? 만일에 내일 마이너스 나가지고 위에서 음봉으로 다시 빠져버리는데 시초가 마이너스 나오는데 위에 갔다가 음봉으로 빠지는데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이 몹시 판다. 같이 팔아줘야 돼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말하자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만도 같은 건 주구장창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한번 보유할 만해요. 자, 엔투텍. 엔투텍은 이런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들 동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 볼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세력이 움직거리기 때문에 세력맘이에요, 세력맘.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나? 이것은 거래량하고 캔들,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음봉, 양봉, 이런 것을, 갭, 이런 것을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분봉 차트. 이런 것은 매수매도 기관, 외국인 뭐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매매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뭐요? 정말로 이 차트 모양, 이 분봉 차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봉일 때 매수가 덩어리가 큰 놈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뭐 이런 걸, 그 호가창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에투텍은 오늘 상한가 갔죠? 자, 이게 갭상승을 오늘 17%나 했어요. 17%. 갭상승을 17%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내일 또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 17%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아침에 갭상승을 한 종목과 갭상승을 안 한 종목으로 딱 구별을 해버려야 돼요. 매수를 하려면 여러분들 어디서 해야 돼요? 갭상승 한 놈을 해야 돼요. 갭상승 하지 않은 종목은 손대면 별로 안 좋아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일단 0.001%도 갭상승 한 놈 중에서 종목을 뭐 고르는 것이 좋고, 이게 오늘 양봉으로 서가지고 이때 매수를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이게 엔투텍이 지금 아주 좋아요. 이 모양새가 내일 또 뭐 이 거래 터지면서 좀 이렇게 조정 좀 받으면 보유해야 돼요. 이 보유. 뭐 또 갑니다. 또 가. 내가 보면 이게 어설픈 주식이 아니야, 지금. 가다가 음봉 하나 나오면 이게 몸통 상한가 됐죠? 근데 오늘 상한가가 된 것이 조금 안 좋아요. 상한가가 안 되고 가야 되는데 이 상한가가 된 것이 조금 좀 그래요.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상한가가 되면 안 좋아요. 상한가가 되면 한두 번 가다가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줬어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가 된 것이 그렇게 좀 많이는 못 간다. 나는 막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건 아니고,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17%가 상승했기 때문에 20% 정도 갭상승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보합이나 0.1% 이런 정도 갭상승이 왔다면은 내일은 내일 끝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번에 신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았었죠. 내일을 갭상승하면 유심히 15% 이상 떠야 됩니다. 15% 이상 안 뜨면 내일 올라갈 때 패대기 쳐버리고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갭상승해가지고 상한가로 가면은 여기서 하루 이틀 가다가 끝이 납니다. 자, 원풍물산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풍물산이 지금 1,700만 이상이 거래됐죠.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이건 힘을 자랑한 거예요. 불뚝 한 번씩 솟죠. 이 거래량이. 자, 이런 거래량이 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가가. 이런 거래량이 솟고 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대롱대롱 하다가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 때문에 이 주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래량이 만일에 요 정도만 됐다면은 3일 전에 이 주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분명히 한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힘이 살아있습니다. 거래가 이 정도 터지는 거래량이 한번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분명히 그때를 한번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 거래량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 정도 거래량이 서면서 오늘 반절 정도 거래량이 쓰면서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성 ENG를 볼까요? 신성 ENG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요새 보면은 이렇게 두 번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으로 나가지고서는 이게 우회로 가야 됩니다. 우회로. 근데 이 거래량이 터지고 이 우회로 가야 되는데 여기 대롱대롱 놀던가. 좀 문제가 있죠. 이게
1, 2, 3, 4예요. 4 많이 왔어요. 1, 2, 3, 4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신성 ENG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대한항공은 지금 오늘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대한항공은 거래소에서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태를 꼭 체킹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건 보험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거래소의 그 대한항공 이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요것은 거래소 종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들의 기관들의 그 어떤 동태 이걸 면밀히 보면서 매매를 해주시라. 그냥 무작정 매매 보험 차트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시황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거리기 때문에 꼭 고정을 명시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냥 두 번 떨어졌을까 양봉치고 올라갔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SM 같은 경우는 거래소나 외국인 기관들의 그 매매 형태를 보지 말고 차트 모양새를 봐야 됩니다. 차트 모양새. 그 다음에 말하자면 테마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것은 또 SM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니까 양봉으로 쓰고 좀 보여줘야 합니다. 내일 또 거래 없이 음봉으로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못 가기 때문에 요거 요새 좀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그 화이자 사건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래가 즉 말하자면 뿔뚝뿔뚝 솟아버려야 됩니다. 솟아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가 솟지 않으니까 조금 밋밋합니다. 이 카프로 이건 많이 왔다. 이건 내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거래량이 어제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오늘 올라갔어요. 입구로 달리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은 그냥 매매하지 말고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뛰세요. 이게 조금 부담이 가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시간만 있다면 다른 종목 하겠는데 이게 30분 이상을 하게 되면 저절로 끊어져 버립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